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 지역의 방화 등 노숙자로 인한 화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최근 5년간 LA 소방국 자료 분석 결과 노숙자 연관 화재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13,900건의 노숙자 연관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는 2020년 발생 건수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일반적으로 노숙자 텐트나 그 주변에서 시작되지만 종종 인근 건물로 번져 때로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지만 노숙자, 인구 급증과 수용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 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종교인 간 첨예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종교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종교인 중에서도 인종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가 갈렸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성인 8,709명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란 질문에 백인 기독교인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약 81%가 트럼프 후보를 찍겠다며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주로 비종교인과 흑인 개신교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시도 여부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 백인 복음주의 교인 중 약 16%만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답한 가운데 백인 복음주의 교인 중 약 15%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한 잘못된 행위가 있었지만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습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세도 기존보다 대략 2배에서 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됩니다. 미국이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제기한다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세가 넘은 당뇨병 환자가 탄수화물을 전체 섭취 열량의 70% 이상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원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권유진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한국인 유전체역학 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해 40세부터 69세 중 장년과 고령인에서 당뇨병 유무에 따른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 관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총에너지 중 탄수화물 섭취가 69%를 넘으면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탄수화물 비율이 10% 증가하면 사망률이 10%, 당류 섭취를 1g 늘리면 사망률이 2%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당뇨병이 없으면 탄수화물 당류 첨가 당 섭취 정도와 사망률 간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지원 교수는 당뇨병이 있으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조심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며 당뇨병이 없더라도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 당뇨병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자신의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끝내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주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2차례 인사협의를 하면서 인사 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부장 자리는 교체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총장이 당장 갈등이 격화하는 건 피하면서도 무언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의대 교수의 실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특정해 제시한 건 과학적이지 않다며 정부 입장과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의대 교수들 중심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의료계 소송을 대리 중인 변호사는 의사들의 주장을 법원 압박용 여론전이라고 지적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찬성한 인사를 표적 삼아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의사 실명이 공개됐는데 이면택 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알리고 이 병원의 불법 행위를 제보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구름기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